경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네. 오늘은 물가 자격증 공부를 해야겠어. 우선 문제집을 풀어보자. 요즘 물가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던데 그 중에서도 가스, 전기요금에 대한 문제구나. 오늘은 꼭 문제를 다 마치고 말겠어. 첫 번째 문제는 가스요금에 대한 문제구나. 하나씩 천천히 풀어보자. 먼저 1번은 2022년 4월부터 5월, 7월, 10월, 4회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건 맞으니 정답이 아니야. 2번도 뉴스에서 가스요금과 연료금이 약 40% 인상되었다고 했으니 패스. 그럼 3번과 4번 중에 정답이 있을 텐데 외출 시에는 난방기를 외출 모드로 하는 게 좋으니까 3번은 맞겠지? 그렇다면 지역별로 도시가스 요금이 다르다는 게 이상하니 4번이 정답이겠군. 이상하다. 왜 정답이 3번이지? 후리지를 살펴봐야겠어. 아니, 도시가스는 지역마다 가스 성분 배합 비율이 조금씩 다르구나. 지역별로 단위 열량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어. 그럼 난방기의 외출 모드 사용은 좋은 게 아닌 건가? 외출 시 난방기를 외출 모드로 설정하면 급격히 떨어진 실내 온도를 다시 올리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구나. 외출 모드 사용보다는 실내 온도를 2도에서 3도 정도 낮추는 게 더 효율적이었어. 앞으로는 난방기 외출 모드를 자제해서 써야겠어. 두 번째 문제는 전기요금에 관한 문제구나. 이번에는 꼭 맞춰야지. 1번은 계절마다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이 달라지니 여름에 냉방기 사용으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는 게 맞아. 2번의 심야전기는 심야 시간에 사용한 모든 전력량에 대해 적용하는 요금이라고 오해하기 쉬울 것 같아. 그렇지만 심야 전력기기에 심야 시간 사용 전력량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요금이라고 했으니 정답이야. 다음 3번. 심야 전기는 24시간 냉방이 필요한 건물 외에는 상황에 따라 공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무조건 공급 가능이라는 이 말이 틀렸네. 마지막 4번.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부가적인 요금이 더해진다. 이건 맞는데 그렇다면 부가적인 요금엔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봐야겠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사용한 전력량에 따른 요금과 기후환경요금 그리고 연료비 조정요금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구나. 전기요금 측정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네. 그럼 이제 정답을 확인해볼까? 정답을 맞힐 때만큼의 짜릿함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이제 마지막 OX 문제만 남았군. 내가 평소에 잘 맞히는 문제 유형이니 자신 있어.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볼까?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를 묻는 문제네. 이 문제는 고민해볼 필요도 없이 정답은 당연히 O야. 역시 정답일 줄 알았어. 가스요금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차상위 계층 등에 할인을 적용하고 있네. 전기요금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한해서 정액 할인 또는 월 30% 할인을 적용하고 있었구나. 우와,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휴, 이제 정말 마지막 문제야. 이 문제를 무사히 맞춘다면 오늘 반은 성공한 셈이지. 마지막까지 파이팅! 물가 상승이 우리 생활에서 필요한지를 묻는 거구나. 어느 정도 안정적인 물가 상승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이것도 O일 수밖에 없겠군. 우와, 마지막 문제까지 성공적으로 끝냈어. 급격한 물가 상승은 화폐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불확실성을 높여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었구나. 역시 안정적인 물가 상승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인의 경제활동 유지에 꼭 필요한 것이었어. 오늘도 아쉽게 한 문제 틀리긴 했지만 이 정도면 자격증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에게 익숙했던 존재의 소중함을 비춰주는 비하인드 더 창대.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권에 관해 여러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창원대학교 인권센터장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장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인권센터에서 인권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인권센터장님이 저희 법학과 교수님이셨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학교 수업 준비만으로도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인권센터 업무까지 병행하시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네, 저의 원래 본업이 법학과에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이 저의 본업인데 어쨌든 이 학교 인권센터를 맡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바쁘긴 합니다. 그래도 인권센터의 일이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충분히 감수할 수 있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교수님의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권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창원대학교 인권센터는 이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인권 침해에 대한 보호와 구제 역할을 하나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인권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 교육과 홍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센터 하면 인권에 관한 교육만 떠올랐는데 이렇게 다방면으로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다면 센터 활동을 하시면서 겪은 특별한 경험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가장 모범적인 그런 활동을 한 결과 교육부로부터 대학 인권센터 선도 모델 시범 사업에 선정이 돼서 여러 대학으로부터 많은 부러움과 또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교수님 덕분에 창원대학교 학생인 저도 어깨가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권센터 일을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이익을 최대한 지키고 관철하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조금은 양보하고 내려놓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는 정신이 인권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인권의 두 가지 측면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 학생들이 인권의 연대적 측면 또한 잘 아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연대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권의 세 가지 가치, 즉 자유, 평등, 박애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박애의 측면을 말합니다. 이 박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권의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인 것이죠. 그럼 이런 박애를 또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좀 양보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보와 협력이 인권을 지키는 중요한 열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쉽게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소중한 인권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창원대학교 인권센터장 이장희 교수님께 창원대란 어떤 의미일까요? 창원대학교는 제가 학자로서 처음 교수가 된 곳이고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저 스스로가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이 창원대학교에서 이 경남과 창원을 이끌어가는 미래의 인재들이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저희와 함께 창원을 계속 이끌어 가주실 거죠? 그럼요. 네, 저도 앞으로 발전할 창원의 모습이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창원대학교 인권센터장 이장희 교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노력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더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비하인드 더 창대!